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을 한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같이 시장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지금 주도주로 갈 가능성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종합을 보면요. 그동안 그 개인이 일방적으로 동학개미 운동을 벌려서 굉장히 많이 샀죠. 지금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55조 이상을 사들였습니다. 9월 지금.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를 매수했고요. 아직도 연기금은 지금 미쳐 돌아갑니다. 매도를 해서 아마 지금까지 가장 이제 우려가 됐던 것이 종목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이것이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기관 외국인들은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네들이 물량을 팔고 개미들이 같이 동참해주면 지수가 떨어져서 저가에 매수하려고 눈치만 봤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렸죠. 기관 외국인들은 지금 개미에 물려서 약도 없다. 지금 수익은 못 나 있고 지수는 벌써 많이 올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물려서 기관 외국인은 돈도 투자하지. 지금 거의 외국인들이 거의 30조 팔았고요. 그 다음에 기관도 지금 거의 25조를 팔아서 상당히 많이 1월 지금 2020년에 들어와서 이런 많이 팔고서 개인들한테 전부 물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어디까지 갈지를 이제 기관 외국인이 매수해 가다 보면 아마 개인들은 차 실현으로 아마 도망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한번 지수를 보겠습니다. 지수는 이미 벌써 2427포인트, 이제 전고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매물대를 제가 그랬죠. 마지막 매물대를 이걸 넘어가면 2600포인트는 쉽게 넘어갈 것이다. 매물이 없죠. 그래서 2600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 대한민국의 증시 사상 역사적 고점을 넘는 일이 생길 거다. 저는 계속해서 예측했습니다. 최소한 얘가 60%는 확생할 수 있다. 100%는 아니더라도 60%. 자, 이걸 넘어가면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질 거다. 지금 현재 코스피의 지수퍼는 얼마냐 하면 28점 얼마입니다. 오늘 또 올라왔으니까. 자, 그렇다면 아직도 시장의 상승 여력이 아직도 코스닥은 상당히 너무 고평가됐지만 아직 상승 여력이 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되죠? 지금 뉴스에서는 계속 3분기 실적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하지만 시장은 선행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좀 벗어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새로운 주도주가 가기 시작한 것은 뭐냐? 자, 현대차가 움직이죠. 현대차가 움직입니다. 그만큼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는 외국 차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대형 차들은 거의 외제차가 팔렸는데요. 지금 현대차가 판매량이 고급차는 오히려 판매량이 늘고 있다고 그래요. 또 외국차는 판매량이 늘고 외국차는 오히려 판매량이 처음으로 감소를 했다고 그래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이제 현대차가 주도주로 간다고 그러면 그렇죠? 지금 2009년에 올라가서 2010년 하고서 지금 10년 만에 다시 올라가는 거죠. 10년 만에 올라가니까 여러분은 이제 부품주에다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부품주. 그러면 이 부품주뿐만 아니라 결국 부품주에다가 또 수소차, 그죠? 그 다음에 전기차는 꾸준히 올라왔는데 좀 쉬고 있죠. 전기차, 이거에 대한 차에 대한 것은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따라서 요즘에 이제 올라오는 것이 역시 만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나가고 있죠.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자동차가 오늘도 보면 쌍용차도 강하게 상한가를 갔죠.
거기다가 이제 또 현대공업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GMB 코리아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MS 오토텍도 상한가 직전까지 갔죠. 25포인트 올랐는데요. 자, 이러면서 주도주로 지금 전기차, 현대차가 옮기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럴 때 차차차 행진을 갈 때 여러분은 좋은 주식을 담고 가야 된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 자,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 가서 수익을 크게 가져갈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현대차의 종목들이 지금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을 잘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상당히 좋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차가 주도주로 갈 가능성이, 그동안에 비대면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대면 관련주만 올라갔었는데 많이 올라가 있지요. 올라가서 지금 주춤하는 사이에 기관 외국인이 그동안에 이제 매수하지 못했던 종목들을 이제부터 바닥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현대차가 누가 사나요? 네, 한번 볼까요? 현대차가 기관 여기 쌍끌이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그죠? 만도도 쌍끌이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가야 되고, 또 현대, 모비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현대자동차가 움직이면서 종목들이 움직였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야 수익이 커진다는 거. 이게 주도주의 운명입니다. 주도주의 운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주도주를 보는 눈을 먼저 키워야 되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주도주를 볼지 모르니까 결국은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죠?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현대차 EUB도 나왔나요? 예, 그 다음에 기아차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아차도 쌍끌이를 지금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죠? 이제 전고점.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까지 떨어진 이후에 이제 고점을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좋은 일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죠? 그렇게 보면서 여러분은 가져가시면 좋은 일이 벌어질 거고요. 또 수소차도 상당히, 그래서 GMB 코리아 나갔죠. 그래서 수소차도 움직이는 것이 유니크라든지, 그죠? 또 GMB 코리아, 또 성창 오토텍,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는, 실적도 좋지 않지만 움직이는 이런 멋있는 모습이 자꾸 보이는 것은 역시 자동차가 움직였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그점 이번에 터진 것이 뭐냐, 화웨이가 내일부터죠. 화웨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이제 반도체를 선행으로 살 수가, 이제는 거래가 중단되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역시 그럼 수혜가 안 났을까? 빨리죠. 그러면 대번에 화웨이는 이미 8, 9월 달에 삼성전자한테 반도체, 디램 반도체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죠. 당연히 그 대비해서 이미 삼성전자한테 2배 이상을 매출을, 그죠? 물건을 사갔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반도체에도 수익 구조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고 반도체를 당연히 종목이 나가야 되겠죠. 오늘은 많이 나가진 않았지만 그저 비메모리 반도체가 상당히 갔고요. 전기차도 전체적으로, 그래서 수소차와 전기차들이 상당히, 또 추가로 더 보면은 이렇게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LNF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차는 강하게 나갔고요. 그러면 이제 가장 이제 핵심되는 것은 삼성전자가 또 올라가게 되면 역시 반도체들이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떤 종목을 갖고 와서 어떻게 가져가서 이길 수 있냐. 비메모리도 오늘 좀 올라왔지만 전체적으로 좀 쉰 모습이죠. 그죠? 자, 전고점이 얼마 안 남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일본에 가서 비메모리로 광고했던 종목이 이제 텔레치스인데요. 예, 광고했던 종목이 텔레치스인데 어떤 뭐 상당히 강하게 요즘 올라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다루게 될지 지금 이번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쉬고요. 이제 당연히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 아울러 장비주들, 소재주들, 그 다음에 현대차가 움직임으로써 현대차의 수혜주들.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실적이 좋아지는 건 당연히 또 화웨이가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인도에서의 삼성전자 입지는 상당히 유리하겠죠. 거기는 또 인도와 중국의 전쟁까지 불사해 가면서 국경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그래서 그 효과가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여러분이 매수할지 그런 것을 흐름을 보면 종목이 보이는 거죠. 이것이 뭐다? 투자의 안목이고 또 실적 개선이 가기 위해서는 업황이 살아있다는 것,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업황이 어디서부터 살아나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경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는 반도체가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이제 뭔가가 또다시 상승으로 가는 지발점을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많은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에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장이 보다도 종목이 그죠? 예, 종목이 얼마나 실적을 개선해서 갈 거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자 항상 여러분들이 그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기 급등해서 실적이 부진해서 가는 거 이거를 그럼 실적을 꾸준히 보라는 거죠. 미래의 실적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미래의 실적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걸 가져가야 돼요? 매출액이 그죠? 매출액이 증가해야 되죠. 그죠? 매출액이 증가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매출액이 증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매출액이 증가하기만 하면 좋은 게 아니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영업이익이 커져야 됩니다. 영업이익이. 예. 영업이익이 커져야 되는데 영업이익은 커지는지는 보지 않고 매출액만 커진다고 좋은 건 아니죠. 그러면 매출액이 커지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커지는 데 따른 영업이익의 질이 높아져야 된다. 그 질이요. 질이 높아져야 됩니다. 왜 그러는 거죠? 이 매출 달성만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매출로 인해서 매출도 증가하고 그죠? 또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되면 이 기업은 금상첨화가 되죠. 따라서 항상 매출액이 증가했을 때는 영업이익이 왜 증가했는지 또는 영업이익이 또 질이 나빠져서 만약에 그 인건비가 늘어났다든지 원자재 비중이 너무 커졌다든지 이런 것은 여러분이 분석해서 이 기업이 그 다음에 이제 꾸준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 기업이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업자이기 때문에 동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이 두 가지 봐야 되고 세 번째 버핏이 얘기하는 현금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 그렇죠? 기업이 영업이익이 커져서 만약에 흐름이 좋아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럼 영업이익을 통해서 현금 흐름이 좋아지면 그 이익의 질이 여기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영업상 현금 흐름하고요. 여러분들이 영업상 현금 흐름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단기 순이익하고는 다른 겁니다. 단기 순이익이라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영업외의 이익이 필요로 하는 거죠. 영업외의 이익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고 영업상 이익만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따라서 단기 순이익이 이거와 어떤 관계가 있어서 얘가 커지고 얘는 별 볼 일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질을 보고서 자 영업을 잘했지만 역시 영업상 현금 흐름이 계속 마이너스 적자로 가고 있다면 이것 또한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당연히 종목에 대한 안목과 투자가 어떻게 될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그 다음에 내가 중장기로 들어갔을 때 이 기업이 나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종목을 샀을 때 여러분이 잘못될 가능성보다는 잘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좋죠. 그것이 뭐다? 예, 여러분이 확률에 투자한다 그 말입니다. 확률에 투자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전문가들이 이런 거는 안 봅니다. 거의 뭐만 보죠? 오로지 차트만으로 봐서 지금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상장 폐지가 되고 감자를 당하게 되고 이러는 겁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걸 잘 안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라 실적 발표하면 주가에 이미 반영됐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차트로만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분석하는데 자꾸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차트로만 하려고 그러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것을 제대로 알고 내가 배움으로써 내가 갖고 가고 있는 포트폴리오 작성한 종목들을 이기는 투자자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정도는 파악하고 가는 게 굉장히 좋다. 자, 그러면 이게 매출액 증가. 그럼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것은 뭐죠? 퍼라는 거잖아요. 퍼가 무조건 이거 하나만 보면 되나요? 영업이익이 어떻게 증가했는지 질을 보라는 거예요. 질. 그죠? 왜 증가했는지. 근데 질을 보니까 매출액이 증가했으면도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척 하더니 현금 흐름 가보니까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뭘 까먹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걸 공부를 안 하고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런 기업에 우리는 주식에 투자해서 들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돈이 일하게 하는 겁니다. 돈이 일하게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편하게 들고 갈 수 있고 알아서 돈을 시스템에다가 그저 돈만 빼먹듯이 어쨌든 여러분이 투자한 금액에 배당과 이자를 주면서 여러분을 핫하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은 깡통 낼 일이 없고 그것이 투자해서 정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이런 걸 안 보고 뭘로 보죠? 예, 차트로만 보려고 모든 걸 움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역시 기업이 뭐 때문에 주식이 나가는 거고 뭐 때문에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해서 질 수는 없고 이기는 투자가 할 수 있다는데 사실은 그거를 안 보려고 그러죠. 그죠? 자, 어쨌든 이제 자율자동차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자동차에 관한 종목들이 이래서 많이 나가죠. 자, 한번 모트렉스. 그 다음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또 그 다음에 세코닉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에서, 그 다음에 i3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율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종목들, 세코닉스, 세로닉스인가, 세코닉스인가. 자, 이래서 자율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또, 관심을 가져서 여러분이 아하 이게 그 다음에 뭐가 있죠? i3 시스템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여기뿐만이 카메라 종목도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자율자동차가 반드시 필요로 한 부품이죠.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자율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요.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제가 영업이익과 매출액과 그 다음에 현금 흐름에 대한 그 흐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좋지 않다면 아무리 영업이익을 내더라도 그 기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매수하지 않고 현금이 꾸준히 좋아지는 기업을 매수한다면 여러분은
그죠? 영업 매출액 증가와 영업이익 증가, 그 다음에 현금 흐름까지 상당히 좋다면 여러분의 투자는 승리하는 투자자가 된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은 필히 여러분이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석 투자로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보자고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